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그룹장님께서 60살이 제일 좋은 때라 하셨는데 제일 좋은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제목을 인생 이막이라고 잡았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까 저기 딱 40세 조금 넘으신 분들도 계신다고 했지만 대부분 인생 이막을 살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 이막의 오픈과 지금 현재 RENG 하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캐나다랑 연락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안 와닿았죠. 근데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고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끄덕여 주시는데 정말 맞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아니면 친구 아니면 주변에 누구라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적인 건강이 결국은 신체의 건강에서 온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죠? 병원에 내가 환자로 들어가지 않아도 때로는 약을 타러 가서 누구를 병문안을 가서 때로는 병문안을 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서 앉아있다 보면 병원이라는 곳은 앉아있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큰 대형 병원은 물론이고 가까운 감기에 걸려서 가까운 내과에 가도 거기 있다 보면 병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큼 건강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고요.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셔 본 경험이 있을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누워 있지 않았던 사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모습 속에 또는 저런 환경 속에 가 있을 병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저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도 이렇게 아플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나니 아까 그룹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아프면 내가 건강을 잃으면 내 몸만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가족도 우울해지거든요. 그쵸? 그리고 김병이 없다고 많은 가족들이 처음에는 놀라서 나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위해 주지만 맞아 막 이러시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다 자기 일로 바빠서 나한테 관심 없어져요. 김병이 혼자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내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내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가족들도 아파지고 힘들어진다. 물론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대장암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암 환자를 위한 중병 환자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안 갖춰져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무척 비싸고 수술비도 비싸고 항암 치료비도 비싸고 결국은 당신이 은퇴하셔서 받아놨던 돈들을 다 까먹고 가시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중병 환자들을 위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아프고 나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암 치료가 그 표준 치료라고 하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가 표준 치료라고 해요. 그 표준 치료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요양병원에 가거든요.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나의 면역도 높이고 또 다양한 심지어는 마사지도 받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좀 호화스럽게 보내요. 저 또한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젊을 때 보험을 많이 들어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 우체국 보험하러 다녀. 나 삼성생명에 들어갔어. 하나생명에 들어갔어. 이러면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해놨던 것이 내가 이거 언제 타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듣고 있지? 이랬지만 결국은 언젠가 저한테 그것이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는 좋은 기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은 1억 몇천을 탔습니다. 진단금만. 진단금만 1억 몇천을 1억 3천을 탔더라고요. 진짜 많이 들어놨더라고요. 거절을 못해가지고 해놨던 게. 그래서 결국 제가 치료를 받는데 도움도 많이 됐고 또 정신적으로 내가 내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차도 현금 주고 딱 뽑았어요. 새 차를. 네. 남편이 왜 멀쩡한 SM5를 없애고 또 새 차를 뽑냐? 아, 내 마음이야. 내 돈이야. 내가 새 차 타고 싶다는데 내 돈을 뽑겠다는데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때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또 힘이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 이런 헬스케어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암에 걸렸었어요. 대부분의 암 환자가 이제 다 빠지진 않아요. 머리카락이 자세히 알고 보면 호르몬성 암들이 다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그리고 머리가 많이 부어 있잖아요. 그게 저거는 이제 머리까지 다 부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부어있던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부어서 이제 찾아오신 분들하고 잠깐 외출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많이 부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에 남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올라오지만 이렇게 제가 어려운 시간을 오늘은 사실 길게 이 부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 두드러기가 눈알까지 가려워요. 정말로 가려워서 이 다 막 기왓장으로 이 몸을 긁었다는 요배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물론 항암 치료 후유증은 그걸로 인한 그 부작용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이 두드러기 전에 뼈 통증이 있는데 그 뼈 통증은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 모든 마디가 있잖아요. 수많은 마디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도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 전신의 마디가 동시에 쑤시는 거예요. 몇 초 간격으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풍이 그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것처럼 오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동시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리밖에 안 질러지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혈액이 건강하지 않고 지금 몸이 찬 거잖아요. 암에 걸려요. 항암 치료 받는 그 약이 들어가니까 몸이 얼마나 차냐면 머리에 저 머리카락도 없는 데다가 저 머리에 얼음 바구니를 3개 이상 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머리를 만지고 깜짝 놀래요. 냉장고보다 더 찬 거예요. 이 머리가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근데 이게 체온 자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완전. 그래서 이러기도 했고, 또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드러기가 전신으로 났을 때는 이제 4차 항암을 끝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두드러기와 또 여러 가지 뭐 백혈구 수치랑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에 드나들 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대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왜냐면은 이것이 항암약이 들어가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난 거라서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드러기 완화제를 써봤어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에 몇 번을 주사를 맞고 해봐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치료들을 받으면서 힘들었는데 결국은 한의원에 저를 치료해 주겠다는 한의원을 찾아봤는데 서울에 어떤 유명한 한의원들이 암 환자라니까 안 된대요. 두드러기 치료라고 막 광고를 많이 해놔갖고 연락을 해봤어요. 목동도 해보고 강남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듣다가 암 환자라니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친구의 친구가 경희대 한의대 나와서 지금 수원에서 이제 한의원을 하고 큰 병원을 하고 있어요. 한방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치료를 해보진 않았지만 나를 봐주겠다. 그래서 간 건데 저렇게 저기는 어디냐면 간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 해독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간으로 가는 길목에다 저 침을 꽂았다가 결국은 저 침으로 다스려지지 않아서
부항을 뜨는데 그 부항을 머리 아까 밑머리 있죠? 여기에다 같이 부항을 떠요. 부항을 떴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해독을 시키고 부항을 뜬다는 건 이제 더러운 피를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다른데 이렇게 살이 많은 데다 부항을 떠도 무척 아픈데 여기에다 부항을 떠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참냐 아프다 소리 하는. 저는 두드러기보다는 이게 덜 힘들다. 참을 수 있어요. 무조건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하면서 피를 빼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나마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는 1년 이상 갈 거라던 그 두드러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도 긁어갖고 온몸이 상처가 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는 곳이더라고요. 너무 긁었던 부분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가족들의 그 사랑과 돌봄으로 제가 이제 봄이 온 것처럼 기분은 많이 좋아지고 몸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과정에 이제 머리카락도 다시 나고 또 이렇게 머리도 다시 이거 제 머리가 아니고요 가발입니다. 똑같은 뭐 사람이 정말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지금 항암치료 받고 있던 그 면역치료 받고 있던 그 병원에서 가발을 쓰고 한번 찍어봤던 사진이 남아있어서 올린 건데 가발을 쓴 모습과 안 쓴 모습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암에 걸려서 특히 유방암 환자나 난소암 환자들이 암에 걸려서 이 가발을 쓰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가발 쓰기까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그래서 그게 이제 증명서를 가져가면 하이모에서 50% 해줘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일부 보조받는데요. 그 회사가. 왜냐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이 머리카락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이모에서 가발을 맞췄던 건데 제가 저 곳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금을 타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썼을까요? 지금부터 꽤 오래된 얘기, 5년 이상 지난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 700만 원씩 한 달에 700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암 환자잖아요. 저렇게 저곳에서 이제 서로 생일 파티 해주면서 마지막 생일일 수도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분들 중에 3명이 전국갔어요. 여기. 그리고 아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난소암 환자 2명이고 유방암 환자, 폐암 환자, 췌장암 환자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분들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이분도 폐암 환자셨는데 5군데로 전이가 돼서 4가지 다 전이가 돼서 전신 전이가 돼서 병원에 있다가 실려 나가면서 이제 천국에 가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두려워졌겠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발되지 않고 연대로 전이되지 않고 살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현명 환자는 건강을 인간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야 돼. 맞잖아요. 사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건강이 축복인데 그걸 축복으로 여기고 아플 때는 그 병으로부터 혜택을 얻어낼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며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건강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동탄에 있는 삼성이에요. 삼성전자 기흥 그 회사거든요. 그 회사 바로 앞에 저희 집이 있었으나 그곳에서 옮겨서 산이 있는 곳으로 청계산 밑으로 이사를 하고 또 이렇게 환경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또 환경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냐? 내가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양병원에서는 해주는 밥을 먹었는데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다 나를 위해서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만 연구하고 항암식단을 가지고 먹으려고 노력하고 엄청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소를 직접 씹어가지고 먹으려고도 노력하고 뭐 단백질 먹는다고 콩국물을 갈아서 먹고 계란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탄수화물 최대한 안 먹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표고버섯도 집에서 말려서 직접 말려서 이렇게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삶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때 만난 바로 뭐였냐?
이런 헬스케어를 만난 만남이에요. 제 스폰서 되시는 김선혜 스폰서를 임영 팬클럽에서 만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우울하니까 가능한 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업시키고 싶어서 들어간 게 임영 사랑으로 이제 영웅시대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김선혜 스폰서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헬스케어를 알게 됐어요. 암 환자가 먹는 거 그 회사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됐고 제가 먼저 물어보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너 왜 진작 말 안 했니? 이랬더니 제가 너무 좋은 친구 같은데 제가 말해서 이 장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보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이런 헬스케어를 통해서 저는 다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식 유전자를 바꾼다, 면역 관리 없이 암 완치 없다, 꿈의 경영 등 뭐 20여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한 박사님들의 나름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밭에다가 뭘 열심히 갖고서 먹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그걸로 전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80가지가 넘는 것이 들어있는 그런 생식을 만들어서 먹겠어요, 스스로. 그죠? 그런데 생식의 그 중요성과 생식의 그 특징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내가 집에서 어떻게 제조해서 먹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생각했고요. 면역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면역력 높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이론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다른 의사들도 말하고 TV에 보면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화식을 먹지 않고 생식을 먹잖아요. 이렇게 방법을 바꿀 수 있었고 이 생식을 통해서 그 자연 원료가 주는 그 건강함이 뭔지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정말 면역물질이 천연 면역물질이 가득 들어있고 파이토케미칼 덩어리고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비타민도 여기 가득 들어있고 생명의 씨앗인 신음도 그대로 살아있고 효소도 살아있고 식이섬유도 살아있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손그릇에 다 살아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이 생식을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제 건강이 정말 좋아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 좋은 이유는 골고루 통째로 생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골고루 먹으라. 암 환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미국 암협회든 우리나라 암협회든 보면 다 골고루 먹어라. 컬러푸드를 먹어라. 그 다음에 무엇만 편식하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생으로 먹는다는 거. 화식으로 먹지 않고 정말 영하 30도 아래에서 동결건조시킨 그 좋은 제품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 내가 그 가치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가치를 알고 나니 이건 정말 나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건강이 좋아지면서 가족도 먹게 되고 다른 분들도 먹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해 뜨는 아침 풍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삼배양근 생식에다 프로틴에다 영양두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당연히 이뮨푸드나 아니면 뼈건강 다 먹죠. 장유산균 최근에 나온 구아바 너무 좋더라고요. 식이섬유. 제가 사실 최근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면서 저걸 갖고 갔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걸 끓여서 먹었는데 정말 배변 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구아바 구아 콩하이버 꾸준히 드셔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샐러드나 밥에나 어디나 그냥 끓여갖고 먹거든요. 근데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한 번은 생수에다가 알칼리수에다 타 먹어봤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진짜 아무 맛도 무향 무치 무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에 섞어 먹어도 맛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않고 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넣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종 커큐민 염증을 없애준다는 거 당연히 먹죠. 이런 많은 것들을 저기다 흔들어서 먹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케어팩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케어팩을 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먹고 그 위에 다른 모든 제품들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는 사진 넣지 않았지만 아주 친했던 그 요양병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과 7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보니 저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그동안 항암 치료 후에 유방암 환자들은 5년에서 10년 각자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5년 약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약을 먹어요. 근데 그 약이 호르몬 약이라서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8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올지 모르는 그 부작용들을 안고 살아요. 되게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용 제품을 먹으면서 그 약을 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명은 다 자궁경부나 난소나 자궁 내막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6명이 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6명이 다. 너무 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결국은 뭐냐, 먹은 게 다른 거예요. 그분들도 뭔가 노력했어요. 분명히 노력했어요. 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생식과 우리 제품은 분명히 면역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건강하게 우리 암세포를 산화시키기도 하겠지만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예방이 주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걸 저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주변 분들을 보면서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기에 암에 걸렸고 지금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똑같잖아요. 보내온 시간이. 그 친구들도 다 노력해요. 뭔가 운동도 하고 뭔가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회원가입을 같이 시켰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도 회원 가입했던 애들도 있고 프리미엄 생식, 산삼 배양분 생식 먹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먹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서 저는 이렇게 건강해졌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이제 회원가로 엄청 싸게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이스캔을 받아봤어요. 5년 지난 후에 제 몸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유전자, 제가 엄청나게 위험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 안 나왔죠. 그리고 저기에 이제 암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에도 한 개만 약간의 이상이 있다는 것이 나왔다는 건 엄청 훌륭한. 제가 박현숙 부회장께 저걸 보여드렸는데 아니 일반인보다 더 좋게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암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도 저보다 더 빨간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히 저기 돌연변이 검사 결과도 저렇게 나온 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다 죽었던 세포,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심지어는 뼈도 다 세포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 안에서 그 독한 항암제를 쓰면서. 근데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텔로미어 검사를 했는데 제 세포 나이가 10살 가까이, 45점, 10살 이상이네요. 실제 나이에 비해서 10살 이상 더 젊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외모는 제 나이로 보일 수 있으나 제 세포 나이가 그만큼 건강하게, 외모가 너무 역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머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다 와야 되고 50대는 60대, 60대 다 와야 된다 생각해요. 주변에 가끔 너무 젊어지고 싶어서 외모를 가꾸는 분들 중에 뒤돌아보면 좀 실망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근데 우리 이름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실제 나이도 젊어 보이시잖아요. 다들 그 얘기하시고 뭐 그룹장님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리더님들 모두 다 실제 나이보다 너무너무 젊어 보인다고 다들 놀래거든요. 고객님들을 만나게 해드리면 저도 꾸준히 이분들이 20년 드셨으니까 저도 20년 먹으면 더 젊어지지 않을까, 상대적인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컬러스를 만난 후에 아까 만났던 그 미디는 기회가 됐어요. 결국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아마누들 또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도 생식을 몰랐던 분들한테 전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기회로, 그리고 그 상처는 훈장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감사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오뚜기의 제2의 인생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위기를 이겨내고 기회로 찾아오면서 저희 아들 내가 낳아서 아들 결혼식에 혼주 자리에 앉아야지, 그래서 이겨내야지 이랬던 그 마음 그대로 정말 혼주 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고, 이번 지나간 주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원래는 이제 7월 6일날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회복과 소원 성취까지 이루어지게 된 두 번째는 삶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전에도 물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60살이 내년에 60인데 이제 60살이 되면 누가 써주지 않잖아요. 다 이제 내려놔야 될 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서
나이가 먹더라도 아까 그룹장님께서 정말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전화로도 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새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나의 꿈이 되어시 주시는 이 스폰서님들과 함께 이 일을 함께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젊을 때는 어떤 조직 안에 있고 뭐 옛날에 이제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 다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인연과 함께 또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또 저를 도와주신 이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인생을 배우면서 또 함께 그 많은 사랑들을 나누면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이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 이막의 제 ING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작과 또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마지막은 되찾은 건강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아마누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곳의 아마누 모임은 비너스이라고 해요. 비너스처럼 여성으로서 그 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자는 거고, 핑크리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여성 암 환우들 중에 유방암 환우들에게 핑크리본이라는 그 상징으로 같이 이렇게 달아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심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분당 비너스회에 과거에 갈 때 있었고, 이론을 통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느라 그 모임에 자주 안 나갔어요. 사실은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그 모임에 나가면서 지난주가 아니죠. 바로 지나간 월요일에 저희 집에서 이 언니들과 이분들을 다 암환우예요. 다 유방암 하는데 언니들과 저희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야기했더니 유방암 40대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또 이야기해주면서 댓글 달아주면서 이렇게 한성주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사업 뭐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상처도 없겠죠. 그렇지만 성장도 없다. 하지만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 성장한다. 심지어 시도했으나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도 성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또 성장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래서 목이 쉬었다고 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여동생하고 거기하고 거꾸로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느라 그랬는데 동생이 사실 지난 겨울에 제가 급콜로 우리 이롬 헬스케어 그 이제 컨벤션 저기 송도했던 컨벤션에 와라라고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초대를 했는데 동생이 와줬거든요. 비행기 타고 와줬었는데 거기 와서 비전을 갖고 생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한 번 또 와서 제품을 또 가져갔었는데 가서는 이제 전에 또 그래가지고 산삼 배양근 생식 8박스와 프리미엄 생식 4박스를 3사람에게 그게가 전해가지고 자기가 급히 한국에 다른 건수를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그 제품을 주문해주라 가지고 왔는데 4일만 왔다 간대. 4일을 왔다 가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시차 적응하다 바쁘는 상황이지만 그 제품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동생. 왜냐면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이제 피부 케어를 받는 곳이 있는데 그 피부 관리샵에 갔는데 그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하다 왔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네, 마사지 해주면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리고 엄청 슬림해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생식 얘기를 또 풀어놓고 제가 이제 생식 유전자 바꾼다를 책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전해주고 하면서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보고 어떻게 상담해 저는 연락 왔어. 최소한 4달 안 먹으려면 시작하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했더니 4달을 먹어야 된다 했더니 다 4박스씩 이렇게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무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네 먹을 것도 또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직 캐나다가 열리진 않았잖아요. 열리진 않았지만 제가 여동생을
정말 여동생에게 작은 씨앗을 뿌려서 지금 키워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동생이 먹고 제부가 먹고 건강해지면서 입소문을 내고 있는 이 시작이 저는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내가 용기 내서 동생한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와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유산균이 자기네가 유산균 계속 먹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다. 유산균도 정말 다른 것 같다. 그리고 프로틴도 진짜 좋은 것 같다. 거기에서 프로틴 많잖아요. 딴 거 사 먹었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서 다른 것 같다. 정말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뼈 건강도 시키고 지금 다 골고루 주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동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이렇지만 저는 이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노후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잖아요. 윤기숙 강사님 아직 안 하셔서 해도 되겠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슬프고도 현실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해드려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퇴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쪽에서 다시 제2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주택연금 아시죠? 주택연금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 주택연금 가입하는 일을 이제 지점장님이셨으니까 그 상담을 하시는 일을 하신대요. 근데 주택연금은 알다시피 내 노후에 쓸 돈을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른들이 오셔서 사인을 하고 가면 다음 주나 며칠 지나면 다시 오는데요. 취소하고 자식들이 반대해서 너무 현실이에요. 너무 많은 일이에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다시 온대요. 다시 와가지고 왜 오셨냐 그러면 자식들이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라고 반대해서.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저희가 B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요. 자식으로부터 부양받는 버림받는 첫 세대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주택연금 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그 80대 이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어떤 분은 빌라 하나 있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하러 오신대요. 근데 어르신 이거 뭐 이렇게 해봤자 금액이 건물가가 얼마 안 나가니까 공시지가 그런 걸로 하니까 건물가 얼마 안 나가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근데 그분이 또 기존에 받고 있던 국민연금이 있더래요. 그런 게 다 들어가나 봐요, 조사가. 이렇게 받는데 뭐하러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세요. 했더니 자식들이 집담보로 대출받는다고 눈이 빨개 있어가지고 안 할 수 없다고. 이번에도 해놔야 이제 넘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 제가 직접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그 목요 미팅 때 저희 인덕원 목요 미팅 때 이야기가 나와서 이 그룹 안에서 둘러앉아갖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 올림픽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산대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는 수십억 하잖아요.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했더니 아니 주택연금을 가입한다고 했더니 아들이 뜯어 말리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가입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라네요. 의사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거 주택연금 가입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유산으로 둬라 이 얘기잖아요. 수십억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학비가 200만 원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노후에 돈이 필요한 것이 정말 맞다. 건강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다 제일 걱정이 돈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60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노후에 그거 30만 원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이제 직급에 따라 또 일하는 거에 따라 들어오는 금액은 다르지만
솔직히 연금 받으시는 분들 보면 몇십만 원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연금을 받을 때는 그 몇십만 원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달리는 이론이야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주에 10월 초에 백두산 천지에 다녀왔어요. 남편하고 갔다 왔는데 올라갈 때요. 거기에 이제 백두산이 두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서쪽 방향, 북쪽 방향이 있는데 그 서쪽에서 볼 때는 1440계단을 올라가야 돼, 걸어서. 근데 올라갔는데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이 6월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한국 사람들도 있잖아요. 못 봤으니까 가지 마라. 천지 못 봤으니까 가지 마세요. 뭐 하려고 눈을 뚫고 올라가세요. 힘든데 가지 마세요. 내려오면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까지 온 게 너무 비싼 돈을 내고 백두산을 보려고 왔는데 가서 못 보더라도 올라가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처음에 이랬어요. 근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하늘이 커튼 쳤던 것처럼 거치면서 구름이 거치면서 저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하나 넣은 것은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은 크지 않지만 정말 누군가가 뜯어 말려도 올라가지 말라고 말려도 올라갔기 때문에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 저도 또 여러분들도 정말 재정의 자유와 건강의 자유 그리고 또 좋은 곳에서 함께 이 커뮤니티 안에서 행복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